네, 반갑습니다. 자, 5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5장은 이제 고객 경험과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먼저 이제 고객 경험과 이제 충성 고객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마케팅은 이제 이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현대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충성 고객. 자, 이 충성 고객이란 뭐냐?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반복 구매가 발생하는 고객, 브랜드에 대한 혹은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다른 타사의 제품, 경쟁사의 제품을 사지 않는 고객, 즉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 고객을 우리는 충성 고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반복 구매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고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해볼게요. 나는 신발은 얼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 나이키만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제 나이키 매니아, 나이키 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뭐 나이키도 있고 신발 브랜드에는 뭐 아디다스도 있고 뭐 리복도 있습니다.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리복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나이키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아디다스든 리복이든 이 제품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 상관없이 나이키를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나이키만 사요.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회사가 어렵죠.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는데요.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데 뭐 공장에서 이 원가를 낮추기도 하고요. 공장에 들어가는 원가. 최근에 이제 나이키 제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네, 퀄이 구립니다. 정말 퀄이 구려요. 나이키 코리아 퀄리티라는 나코퀄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나이키의 그 엄청난 이제 인기에 비해서 사실 퀄리티가 상당히 구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나이키가 가격을 상당히 높이기 시작해요. 자, 가만 보면 최근에 나오는 신발들이 예전에 나왔던 신발들에 비해서 나이키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샥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샥스.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신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샥스라는 신발이 과거에 유행했던 덩크라든지, 혹은 맥스라든지, 요런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가격이 높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덩크는 뭐 한 10, 뭐 2만 원? 13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뭐 맥스도 해봐야 뭐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18만 원부터 시작을 하죠. 18만 원. 그리고 더 비싼 거는 한 22만 원까지 합니다. 가격을 상당히 이제 올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나이키가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나 리복은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충성도 높은 고객은 어떠하든 무조건 신발 사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 사고, 나이키 신발 사고, 아디다스 절대 안 사고, 리복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죠. 뭐, 예를 들어서 성수기, 비수기, 개인의 뭐 개인의 어떤 이제 용돈 상황이라고 할게요. 뭐 어떤 이번 달에는 돈이 많아요. 그럼 나이키 신발을 두 개를 삽니다.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적어요. 뭐 수입이 적은데 신발 예쁘고 나오거나 인기 많은 거 나오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삽니다. 성수기, 비수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추천하기도 하죠. 이런 거에 바로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이 보이는 특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 고객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 조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5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개인화라고 해요. 개인화. 자, 우리 스타벅스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번 개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벅스는 이제 이 아마 뭐 거의 현존하는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 브랜드가 있죠. 대한민국의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이 커피 브랜드에서 요걸 좀 얘기할게요. 자,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사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랑 어,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나라가 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엄청나게 크죠? 이 미국이랑 엄청난 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여기 우리 워싱턴 주,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 바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워싱턴 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워싱턴 DC랑 완전히 다른 거죠. 워싱턴 DC는 이쯤에 있어요. 이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부예요. 워싱턴 주예요. 워싱턴 스테이트.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는 대학이 우리 UW라고 하는 대학이 바로 이 워싱턴 주립대학이에요. 이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은 뭐 다른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학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워싱턴 UW라고 하는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타벅스는 이 시애틀,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생긴 이제 커피 브랜드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역으로 퍼졌죠. 뭐 LA도 퍼지고 샌디에이고도 가고 뭐 뉴욕에도 가고 텍사스에도 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캐나다도 가고요. 멕시코도 가고 대한민국에까지 퍼졌어요. 자, 이 스타벅스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가 그래서 미국 스타벅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해서 이 스타벅스의 어떤 이제 뭐 뭐라고 할까? 뭐 라이센스를 사왔다 정도로 하면은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라이센스 정도를 사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타벅스의 음료를 거의 동일하게 만들지만 이 마크는 똑같죠. 이렇게 사람 있는 거. 마크는 똑같지만 이게 이제 코리아 신세계 SSG의 자본이 들어가서 이제 일종의 이제 스타벅스와 SSG의 합작회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고요.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스타벅스 사실은 코리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는 이제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이 여러 가지 커피 브랜드들 중에서 최초로 고객 맞춤형 커피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앱으로 이제 주문을 도입을 가능하면서 바로 고객들이 원하는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스타벅스 음료 맛있게 만드는 법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떼를 시킵니다. 라떼를 주문하는데 우리 라떼는 일반적인 뭐 카페에서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 그 다음에 핫,
그리고 디카페인. 뭐 아이스 디카페인, 아이스 핫 이렇게가 총 4개가 있네요. 아이스 디카페인 라떼, 아이스 핫 디카페인 라떼. 뭐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스타벅스의 라떼 맛있게 만드는 방법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요. 뭐, 오트밀 라떼로 바꾸고요. 우유를 오트밀 우유로 바꾸고, 여기에 초코 시럽을 넣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메이플 시럽도 넣고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뭐, 샷은 에스프레소 샷은 뭐 원래는 기본이 투샷이면은 쓰리샷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 어떤 최적의 조합을 유튜브에서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실제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앱처럼 뭐 이렇게 커피를 하나 주문하신 다음에 뭐 사이즈 선택하시고 뭐 퍼스널 옵션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고객들이 원하는 음료를 마음껏 주문할 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고객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주문할 수 있게, 마음껏 원하는 메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전략이 고객화의 전략이 바로 음료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고객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테이블을 구성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그 사명문, 이 사명문에 우리는 커피를 많이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커피를 많이 팔겠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겠다. 인스파이어를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스타벅스의 명시가 되어 있는 회사가 지향할 목표, 사명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객이 편하게 쉴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성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뭐 서울의 성수동이라든지 성수동 뭐 우리는 또 대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대구의 무슨 카페 뭐 대구의 힙한 동네가 어디 있을까? 뭐 동성로는 아닌 것 같고 음 우리 학교 앞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학교 앞에 그 부호역이 있어요. 이렇게 부호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역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또 이렇게 길이 있죠. 이렇게 사거리가 있죠. 여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이렇게 있고, 이 방향으로 오면 이제 우리 학교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불다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잠수교라고 해서, 조그만 이제 잠수교가 나옵니다. 차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왕복 2차선. 있고 여기 이렇게 길을 건너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삼거리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희한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학교에 카페가 많아요. 여기 이제 초대형 카페가 많거든요. 뭐 하양 송송 카페도 있었고 인필름도 있었고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사실 저는 여기를 제일 좋아해요. 이 카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whatever. 자, 이 카페들 보면은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대가대 학생들, 대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 대구 경북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정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대형 카페들입니다. 자, 이 카페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의자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의자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자꾸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뭐 30분 있으면 엉덩이가 베겨서 다른 데로 가게.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음료수를 뭐 계속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로테이션을 돌게 매출 이익, 영업이익을 최대한 높이려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테이블을 구성한 거예요.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전 다르죠.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자를 편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이게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내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 혹은 내가 어떤 앉아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게끔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벅스가 취하는 두 번째 고객화 전략이에요.
카페에 가는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라는 거는 도서관에서 혹은 집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MZ 세대일수록 Z 세대의 학생일수록 좀 더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카페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스타벅스를 가겠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은 와이파이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아서 상당히 빠른 와이파이를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맥락이에요. 1번, 2번, 2번, 3번이 같은 맥락인데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서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구축한다. 자, 예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던 짤이 있어요. 바로 스타벅스 입장권이라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어, 사과 모양이 그려진 노트북, 사과 모양이 그려진 패드를 태블릿 PC를 들고 가야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우습게 소리가 나왔어요. 뭐 지금은 사실 전혀 아닌데 지금은 뭐 삼성 그다음에 LG 노트북도 상당히 아무 그런 게 없는데 한때 한 10년 전에 10년 전인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애플을 들고 가야지만 스타벅스에서 좀 뭐랄까 자신 있게 노트북을 펼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밈이 돌 정도로 그런 게 밈이 돌았었는데 이게 뭐냐?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감성적인 브랜드입니다. 이모셔널한 브랜드예요. 이모셔널한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라는 그 감성이 이 스타벅스가 가진 감성과 상당히 이제 일맥상통해요.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감성과 되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히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젊은 소비자들을 하여금 내가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애플 애플 노트북을 쓰고 있으면은 내가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엣지가 있는 사람, 내가 상당히 뭔가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고 엣지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짤이 도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구축을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한 5년 전, 10년 전에 유행했던 이제 내용인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들어온 지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지금 스타벅스 어때요?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사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말 이제 이 커피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떠올릴 거예요. 스타벅스를 떠올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메리카노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뭐 나중에 배울 우리가 중거 가격이라는 개념인데요. 4,000원, 5,000원이라고 하는 중거 가격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바로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커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커피 브랜드가 바로 스타벅스고, 이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바로 4천 한 500원, 5천 원 안 하죠. 그란데가 5,300원이니까 4,000원 중후반,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메가커피,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있는 봄봄, 뭐 이런 데 가면 커피가 되게 싸다고 느끼는데, 이 커피가 뭐 한 1,800원,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아이스는 2,000원까지 하는데 이게 싸다고 느끼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커피가 바로 스타벅스이고 스타벅스의 커피가 바로 4, 5천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이것보다 낮은 가격이면은 여러분들이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뭐 성수동이나 뭐 어디 저 힙한데 카페 가면은 뭐 저기 한남동 이런 데 가면 한남동의 커피가 시세가 7,000원에서 8,000원이에요. 한 잔이 정말 비싸죠. 사실 맛도 그렇게 없는데 분위기 값이긴 한데 7,000원, 8,000원 보면은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바로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고객화를 잘 시켜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로 하여금 충성 고객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의 충성 고객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 선점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최근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쇼핑일. 자, 가장 최근의 쇼핑일이, 구매가 최근일수록 여러분들이 충성 고객으로, 이 고객이 충성 고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구매 빈도. 일정 기간 내, 뭐, 일주일, 한 달, 뭐, 6개월, 이 정도에서, 이 구매 일수 중에서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충성 고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 금액, 한 달, 일주일, 한 달, 6개월 중에서 구매 금액이 클수록 우수한 고객이 높고, 이 우수한 고객일수록 충성 고객이 높고, 자, 그러면 우리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파면은 뭐 그런 게 찍히잖아요. 데이터가. 이 뭐 요즘 뭐 엑셀 파일로 이렇게 데이터가 쫙 정리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뭐 우리 매장에 다녀간 사람들이 뭐 몇만 개, 뭐 몇천 명부터 뭐 몇십만 명까지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쫙 데이터를 모아서 최근성, 구매 빈도, 구매 금액을 가지고 쭉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쭉 분류를 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어떤 뭐 빅데이터 통계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이들을 이제 잘 추려내서 충성 고객을 솔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쭉 모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얘들은 뭐 이런 충성 고객은 뭐 언제 더 많이 오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 많이 오고 겨울에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주로 뭐 월 말에 많이 오고 월 초에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구매 패턴을 파악을 하고요. 또 이 구매 패턴별 고객의 비중을 파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충성 고객들이 뭐월 초에 많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월 초에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왜냐? 어차피 얘들은 많이 사요. 물건을 많이 사요. 그럼 얘들에게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구매를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는 2 플러스 1 프로모션 제공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화면 쭉 정리했는데 뭐 월 초에는 아까 제가 뭐 월 초라 했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월 말이라고 하면은 월 말에는 비교적 충성도가 낮은 고객이 오는 그래서 뭐 재구매가 방문이 좀 가능성이 낮은 고객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은 각각의 고객에게 적정의 시점과 적정한 오퍼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한 마케팅 전략, 어떤 프로모션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빅데이터와 어떤 고객 경험을 이용하는 적절한 방식이다라고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터넷 소비자들은 SNS에 대한 빈도가 매우 높아요. 이 SNS에 대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이 SNS를 이제 자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뭐 인터넷 소비자들 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같은 뭐 MZ 세대 이 SNS 없이는 못 살아요. 뭐 시시콜콜한 거 다 올려요. 진짜 뭐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다 올리는데 뭐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싸이월드라는 걸 했던 것 같은데 뭐 시시콜콜한 거를 뭐 올렸던 것 같아요. 한 줄 뭐지? 일촌평이라고 하고 뭐 생각도 안 나는데 뭐 이런 뭐 사진 하나 올리고 글 뭐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일기 같은 거 쓰죠. 자, 이게 결국에 인간의 이제 어떤 이제 표현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뭐 이제 이게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런 걸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인간은 표현 욕구가 있고 내가 어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인간에 대한 어떤 뭐 심리학의 인간의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내가 인지심리학을 공부를 했지, 뭐 이런 이제 사회심리학을 공부한 거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경험 온라인에게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데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SNS를 좋아한다는 인터넷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컵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게 좋고요. 포토 스팟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특성 있는 뭐 메뉴를 만들다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SNS에 올리겠죠.
그러면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피드를 스크롤 다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나는 이런 데 못 가는데, 참, 어떻게, 나는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바로,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개념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구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실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또 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